오늘 장에서 벌어진 현상들을 바로바로 읽어내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양봉 퍼센테이지도 저는 다 확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VI 이후에 종목들이 한 5%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이 패턴을 조금 익히려고 그래서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VI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들을 좀 다 머릿속에 넣어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제 조그만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결과로 도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 있는 화면 다 보는 이유가 여기 코스피 등락 전체 종목들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보고요. 누구 돈이 들어온지도 보고요. 다 보고 있어요. 이걸 지수, 뉴스, 등락 뭐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하고 있어요. 증시 자금이 좀 많은 상태에서 이 192종목에 돈이 조금 모일 거잖아요. 근데 돈이 안 모이는 거 보면은 아예 시장 자체에 돈이 없다라 힘이 없다라는 소리로 저는 판단이 돼서 조금 더 보수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0개가 오르고 1200개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보통 뭐 증시 힘이 좋다 하면은 여기 180개 돈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왁왁 이렇게 오를 텐데 오늘은 좀 그렇지가 않네요. 경력이 오래되시거나 좀 다른 매매들을 잘 섞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매수 타이밍을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눌렸을 때 잡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전 아직 이 정도의 경험치가 없어서 저는 돌파 매매만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돌파 매매만 해와서 아직은 이제 눌림목 잡는 그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네. 항상 그 눌림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더 있지 않아요? 네, 더 내려가더라고요. 눌림목 스캘핑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저도 어느 정도 돌파 매매도 잘 하고 이제 눌림목도 연습하고 하면은 어떤 시장에서든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봉에서도 어떤 패턴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돈 그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3만 주, 4만 주 이렇게 받쳐놔도 되는 거니까 그 흐름을 조금 만드시는 분들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돈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분명히 어떤 판단과 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쯤이면 되겠다라는 아무데나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곳에 만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종목을 시작점에 잡았어도 저는 VI 보이면 바로 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패턴이 VI에서 멈추는 거니까. 거래를 아예 접으실 때도 있으세요? 그럴 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조금 꼭 다 보고 있을 생각, 보고 있고 싶어 해요. 네, 왜냐면 저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실 공부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재밌어요, 공부가. 막 찾아서 하고 싶고.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 전체에 이렇게 쫙 퍼져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 곳에 몰려서 파도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쫙. 네, 퍼져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여기서 퍼져 있던 파도들이 물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릴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저는 어떤 물이 흐르는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거라 보여서 제가 잘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보게끔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림도 패턴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패턴처럼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오히려 이해가 쉬우니까 글로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또 글로 적어놓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아마. 와, 흥하이는 저기까지 갔다 다 빠졌네요. 고점에 물린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험치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선 누구는 더 갈 거야 라는 시선으로 봤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했을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 결과가 좀 많이 갈렸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또 계속 매매는 하고 싶고 손실은 복구하고 싶고 돈은 더 벌고 싶은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늘은 제 생각에 여러 곳으로 돈이 몰리다가 아마 뉴스 뜨면 그때 아마 왁왁 이렇게 다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뉴스에 좀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이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진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 움직임이 잔인하네요. 저렇게 남손 알미늄만 보내는 경우는 두 번째 후속주들도 보통 같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네. 돈이 진짜 없는 건지 저렇게 딱 하나만 저렇게 가네요. 조금 무거운 테마로 묶인 애들은 네. 얘가 상한가 찍지 않는 이상 저만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뭐 짝짓기 매매 1등주, 2등주 매매가 있잖아요. 얘가 간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 VI 들어가면 얘가 한 반 정도 따라오고요. 두 번째 VI가 들어가야지 얘가 첫 번째 VI 찍을 정도로 좀 천천히 들어가요. 상한가를 찍으면 이제 얘도 두 번째 VI까지 찍고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 VI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주, 2등주가. 세노팀이 시원하게 가주네요. 네, 방금 뉴스가 떴거든요. 요번 주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뉴스로만 좀 크게 움직이는 시장일 것 같네요. 나중에 발견한 사람들은 사실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고, 진입한다 한들 또 아마 잡아보기. 네, 상한가로 바로 안 가든 완전히 꽂아버리든 둘 중 하나를 할 거라서 좀 극단적이라서. 네. 사실 뉴스 떴을 때 조금 큰 금액 조금 더 크게 태우고 싶었는데, 요즘 아까 전부터 계속 VI가 걸리면은 갭 하락을 많이 해서 뉴스가 나와도 그 패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어저께랑 요 3일 동안 좀 크게 움직여줘서. 좀 힘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여력은 있겠네요, 느낌상. 네,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물량이 좀 너무 크게 쌓여있네요. 저 어쨌든 조금만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좀 어떠신가요? 네, 35만 원 정도. 이 상황에 또 수익을 내시네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찾고 기다리면은 어쨌든 수익 주긴 하더라고요. 원래 조금 처음에는 이런 장에서도 조금만 움직이면 전 다 들어가서 손실 보고 조금 수익 보고 손실 보고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요즘 이제 금액을 줄인 이후로부터 아예 방법을 바꿨어요. 그냥 진짜 확실한 것만 좀 들어가야겠다. 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에코바이오도 좀 괜찮아서 들어갔는데 바로 마이너스 7%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그냥 아예 갭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네. 손 쓸 방법 없이 그냥 내려가 버리네요. 네, 요즘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좀 더 들고 있었으면 좋았긴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좀 미련보다는 그냥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패턴으로 되는구나 라고 그냥 다시 패턴으로 인식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 아파 해봤자 그쵸.
이미 전 팔아버렸고. 기회는 계속 오잖아요. 어차피. 네. 진짜 천천히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와, 세노테 그냥 18까지 가버리네요. 네. 대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원하게 갔네요. 근데 저런 건 사실 헛된 기대잖아요. 네. 저건 항상 결과론으로 갔으니까 아깝다라고 하지만 아까 흥하에움 보면은 14%까지 갔다가 다시 3, 4%까지 내려가는데 네. 전 지금 에코바이오가 사실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에코바이오에 네. 계속 눈이 머무시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실 돈 이렇게 좀 올라갈 때도 술술 시원하게 잘 올라가고 차트도 네. 좀 예쁘거든요. 근데 잘 가네요. 그때 저는 이미 여기서 한번 크게 맞았고 또 이 차트도 제가 봤으니까 사실 다시 여기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이 오늘 있구나. 그럼 비슷한 패턴으로 또 움직이는 애가 있으면 그때 잡아야지 라고 그냥 이게 한 6,000원대, 7,000원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호가창도 요렇고 차트도 이런데 이러면 다른 비슷한 이 모양의 종목도 좀 비슷하게 움직여줘요. 업종이 다른데도 뭐 회사가 다른데도 비슷한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주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이런 게 이렇게 갔으니까 비슷한 게 또 갔겠지 이런 식으로 심리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이 모든 걸 그냥 다 패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VI 걸렸다가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고 VI 갔다가 뭐 갭이 뜨는 것도 패턴이고 이렇게 VI 안 걸리는 것도 패턴이고 그게 뭐 며칠이 이어질 수도 있고 네. 더 이상 그렇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며칠 갈 수도 있고 진짜 10분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 안 떼고 장이 안 좋아도 자리를 안 뜨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의미 없는 클릭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계속 정신노동이 계속 네. 이어지는 건데 안 피곤하세요?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직장인들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좀 사실 손실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는 많이 받긴 한데 근데 보통은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에코바이오는 18에서 다시 내려왔네요. 네, 그래도 뭐 잘 버티고 있네요. 근데 이 종목은 아까 전처럼 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커서 그렇죠. 괜히 더 갈 거라는 기대는 여기서 안 하는 게 네. 특히나 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동영 파일도 좀 마음에 남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동영 파일은 안 가더라도 누가 보기에는 뭐 이걸 왜 보고 있냐 할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여서 뭐 오늘 안 가도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어제 말했다시피 낚시니까 그렇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차트도 저한테는 좀 좋은 패턴, 오늘 지금의 패턴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렸다가 잠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를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무너뜨리면 오늘 패턴 이게 아닌가? 또 다시 올렸다가 네. 눌렀다가. 이 종목을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가 한 번 움직였을 때 12%까지 움직였거든요. 네. 이게 또 사람들은 이 종목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또 한 번 이 정도의 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힘은 낼 거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게 VI 걸리고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니까 그냥 들어가기를 포기했어요. VI 걸리면 갭이 떨어질 거니까 들어가지 말자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패턴이자 제가 세운 거니까. 지금 VI가 걸리는 건 죽음의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뭐 의미 없이 그냥 걸리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손실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종목을 진짜 무서워하는 게 이게
버티는 건지 어거지로 붙잡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어느 순간 위아래로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네.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 소수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움직임의 종목을 많이 지켜봤는데 꼭 결말이 이렇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하락이 아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경계해요, 저런 종목을. 피곤하기도 근데 저는 지금 이것도 배울 점이니까 사실 이 시장에서 제가 만약에 꾸준히 수익이 나고 이런 눌림목을 제가 잡을 수 있다면은 사실 수익이 날 거잖아요. 이제 제가 고민해야 될 거는 돌파 매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눌림목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눌렸다 가는지 좀 계속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10년 차까지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10년이요? 동양 파일이 반응이 와도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자꾸 이렇게 빼다 보니까 진짜 제 눈엔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혹 사람들이 돈이 몰려도 저는 한 번 더 고민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올려봤자 그 뒤에 후발 매수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이 종목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다가 또 여기서 또 VI가 걸리는 거 보면은 제가 네. 원하는 거는 광기마저 제가 읽을 수 있다면, 그걸 공부해서 읽을 수 있다면, 아니면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 좀 성공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 저는 이 모든 게 심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 심리와 시장의 심리를 다 좀 이해하고 싶어요. 거의 매일 그냥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뭐 스캘퍼들은 도박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주식은 도박이다. 저는 홀짝에 거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은 홀짝에 거는 거일 텐데 저는 홀짝에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이거 하면서도 누가 그런 말 해도 난 아닌데? 나는 도박과는 다른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해도 사실 뭐 기분도 안 나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서. 근데 확실히 돈만 보고 스캘퍼로 시작하면은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시장 보는 눈이랑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스캘핑을 하면은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스캘핑은 100만 원만으로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회전을 높이느냐가 네. 관건인 것 같은데. 네. 33만 원으로 플러스 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원칙이 손실 보지 말자이니까. 일단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 상태는?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더 잘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시장 보고 있어요, 그냥. 사실 전업치고 오늘 30만 원이면 네. 나쁘지 않은 성과거든요. 네. 제가 원래 매수하던 금액을 매수 못하는 이유가 시장이 진짜 흐름이 엄청 느려졌다고 해야 되나? 달라졌거든요. 이전이랑 다르게. 이번 달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는데 움직임 자체도 달라졌고 뭐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도 달라져 있어서 다음번에 이런 시장이 왔을 때도 전 잘 견뎌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그냥 매매 안 해야겠다, 쉬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혹시 언제든 또 겪을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사실 손실 나는 제일 큰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냥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고, 모르니까 그냥 돈 몰릴 때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것 같아서, 알면 조금 대처하고 피할 수 있잖아요. 초보였을 때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 주식 고수들은 아무 자리에서나 수익이 날 거야 라는 그런 조금 이상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수익도 엄청 크게 나고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엔 아무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확실한 자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애매한 자리들은 다 피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긴 기다림의 과정, 찾는 과정, 판단하는 과정을 다 빼고 그 매수한 순간만 저희가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구나라고 보이는데 사실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좀 더 길 거 같아요. 종목을 찾고 매수하기까지의 시간이. 사실 시장한테 화내고 소리치고 짜증내봐야 결국에는 얻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금 자르신 이유는 못 간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전 이 그림을 봤는데 정확히 그냥 그 그림 그대로 됐네요. 방금 그 금액은 그냥 돈 많으신 분이 한두 분이서 그렇게 와장창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이상 힘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린 게 아니라 네, 소수의 사람이 그냥 한 번 빵 하고 띄운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유지를 하면 사람들은 뭐야 괜찮네 버텨주네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움직임을 못 견디니까 그냥 잘랐어요. 몇 번 본 보시죠? 3번 본 보세요? 네, 3번 본. 3번 본 보시죠. 오후쯤 되면 사실 피로감을 느끼는데 장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진도 빠지고 눈도 아프고 이래서 좀 쉬죠. 등산을 매일 가요. 손실이 큰 날은 또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수익이 큰 날에도 뭔가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 산에서 그걸 좀 해요.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Let's go! Hey! Yeah, this is my life, my strife, my right to fight, to die on. 오늘 이제 최종 100만 원 수익으로 내셨어요. 네. 매매 내역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오늘 제일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거래하셨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오늘 근데
사실 다 모든 종목이 거의 뉴스로만 움직였어요. 네. 이 양봉 설 때 항상.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 말을. 이때가 뉴스가 딱 나왔었어요. 뉴스가요? 네. 딱 뉴스 나왔을 때 제가 네. 따라서 탄 거예요. 특징주로 나왔었는데, 네, 이거 무독성 입증 성공.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시판의 가능성이 있는. 네. 이 뉴스가 떠서 갑자기 매수세가 몰렸었거든요. 그럼 뉴스를 먼저 보셨어요? 차트를 먼저 보셨어요? 이 종목이 제 관심 종목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부터 이상하게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호가창도 뭔가 예뻐 보여서 그래서 미리 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거든요. 호가창이 예쁘다는 거 네. 뭐예요? 전 어쨌든 그 급등하는 종목을 좋아하니까 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르르 사버려서 저는 아래에 걸려져 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사요. 한탑 2번 들어가셨네요? 밀가루 값이 폭등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힘이 약한 시장이라서 뉴스가 떠도 급락을 많이 했는데 얘는 올랐다가 바로 하방 VI 찍을 정도로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뉴스는 조금 더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VI 풀리고 나서 바로 들어갔는데도 사람들이 미리 이만큼 사버려서 그래서 이쯤에서 매수가 되고 VI 풀리고 저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안 받아서 바로 그냥 그 위에다 매도했어요. 참 희한해. 아니 저 양봉이 설 때만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희한한 거예요. 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네, 이때도 이제 뉴스가 떴었어요. 아 혹시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네. 수익이 나는 걸 보여줬으니까 저렇게 길게 보이는 것처럼 계속 보일까요? 그렇죠. 오늘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을 보니까 손실 난 것도 보면은 양봉 끝에서 사서 여기서도 팔고 이렇게 많이. 아 그럼 반대로 보이겠네. 그럼 한번 다시 손실 났던 거 오늘 최대 아프게 했던 거. 이거 에코바이오가 많이 아프게 했네요. 좀 비교적 늦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종목은 확신도 없었고 완전히 다 뚫어줄 것 같을 때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여기 전고점을 아침에 만들었던 고점을. 근데 그게 이만큼 좀 크게 던져져가지고. 미래나노텍도 비슷한 케이스일까요? 네, 아 확실히 늦게 들어간 느낌이 있네요. 네. 아마 제가 VI 전에 샀을 거예요. 그리고 VI가 조금 하락해서 아 바로 그냥 손절하고 또 다시 힘을 받길래 다시 샀는데 다시 또 손절을 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이제 바로바로 쳐낸 거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0.3%, 1%뭐 이런 거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잘라낸 아이들. 와 잘라낸 것만 더 잘라낸 게 진짜 많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확실한 자리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시도는 해보죠. 이게 횟수로만 따지면 수익 횟수보다 손실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수익률이 크니까 이게 막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게 네, 일단 걷어내면 네. 리스크는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자꾸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욕심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걷어내고 보유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기다렸다가 더 크게 무너지는 그 경험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코스닥 3% 하락날 100만 원 수익이라고 한다면 스캘퍼로서 네, 이거는 화랑장이었으면 1000만 원이었다. 네.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손실 나는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영상 찍으신 분들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조금 혹하게 달려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손실 보면 손실 나는 대로 조금 솔직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손실을 그냥 짜증나는 거 힘든 거라고만은 생각을 안 네.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주식으로 지금 성공하신 분들 그분들도 당연히 깡통도 찼었을 거고 벌었던 돈 다 잃어보기도 하셨을 거고 하루하루 손실을 연속으로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주식으로 특히 스캘퍼로 성공하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감당하고 그걸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멀리 가고 더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극복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내가 얼마나 실패를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실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손실 났을 때 무엇을 하냐, 어떻게 방법을 찾아 나가냐가 진짜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손실을 사실 저번 월말부터 이번 초까지 손실을 조금 연속으로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손실을 보는 거는 내가 분명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이 나한테 방법을 찾으라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말부터 월초까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시장이 적이 아니시네요. 근데 시장은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움직일 뿐이니까 적으로 여기면 사실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두렵고 막 좀 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실이 나면 뭔가 더 다른 방법을 찾아라, 아니면 더 공부를 해라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문제 찾고 해결하고 이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처럼 얼마나 시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 못할 문제처럼 조금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한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막막할 것 같은데. 시장을 좀 친한 친구처럼 느끼고 진짜 이해하려고 해야겠네요. 진짜 진심으로. 네, 손실이 덜 나겠죠. 시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피곤할 것 같아요. 유난히 힘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검증받는 그 작업이 좀 즐거워요.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제대로 이걸 적용하고 있는가, 그게 조금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익 볼 때보다 손실 볼 때가, 물론 그 순간은 너무 짜증나는데 손실 볼 때가 더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걸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기 보면 상장도 있고. 네. 아니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저번에 음성 인터뷰 때 보니까 상위권에 계속 들어오시네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제가 1년 차 때, 딱 1년 될 때, 1년 되기 전이군요. 대회는 어쨌든 1년쯤에 네. 저 상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사실 어떤 상이나 어떤 결과물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고 있는데, 저 상장 날라왔을 때 이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진짜 전업으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책들도 보면 공부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신법을 연구를 하시네요. 진짜로 신법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저기 보니까 가상화폐 단타의 정석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돈 많이 잃었을 때, 그때 답답해가지고 나 주식이 별로 안 맞나? 코인으로 한번 해볼까? 코인도 공부해볼 생각이 있어서 샀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번도 안 펼쳐봤네요, 저 책은. 근데 어쨌든 부를 공부하면 신법 공부도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부를 공부하면 신법 공부도 된다. 네, 돈의 속성이나 부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사실 진짜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스로 잘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 거래를 위한 책이라고 하면 어떤 책 추천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제가 하루에 한 1,800만 원 날렸을 때,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날부터 그 다음날 그 3일 동안 그 책만 붙잡고 읽었는데, 그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그 책만 붙잡고 읽었어요. 그냥 그 책이 어떤 세이노라는 분이 카페에 글을 올리신 거를 엮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건데, 그분이 가르침이 좀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혹시 뭐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어떤 멘탈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려요. 세이노의 가르침. 드레이님 이제 네, 이렇게 오늘 또 거래도 끝났고. 네, 옥상이 굉장히 뷰가 좋은. 네, 역시 좋아요. 옥탑방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뷰에서 인터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이렇게 옥상으로 이렇게 캠핑 의자랑 이렇게 모닥불까지 준비해서 네, 올라왔습니다. 네, 철학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너무 기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운이 좋았던 거는, 저는 사실 마음 공부랑 뭐 철학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들이 스캘핑에, 주식에 조금 접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공부했던 거니까 그냥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원래 제가 공부하길 좋아했던 어떤 마음 공부, 뭐 정신 공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쓰이니까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투자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접근 방법을 좀 확실히 좀 터득을 하신 거네요. 아직까지 사실 뭐 터득했다라고는 말하는 건 너무 좀 그렇고요. 그냥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신법이라는 부분에서 네. 사실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컨텐츠들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신법이 참 중요하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네, 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네. 기계적인 어떤 기법들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신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본다면 좀 어떠세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주식은 심리다, 심리 싸움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법, 심리학, 뭐 마음 공부 그리고 제일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욕심으로 달려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사실 어떤 심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욕심 부리지 못하게 심리로 막으면은 그게 어떤 내동매매로 이어지지도 않고 차분하게 매매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좋은 힘이라서 그래서 신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2년 만에 이렇게 빨리 터득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아 재능도 있으신데 네, 하지만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제가 느낀 게 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네, 그 심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네. 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좀 빨리 네. 궤도고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구나 네. 라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계속 스캘핑을 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제 성격에 맞는 거는 스캘핑이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스캘핑이고 여태까지 돈을 벌어다 줬던 게 스캘핑이니까 계속 스캘핑은 할 텐데 근데 이제 조금 공부를 더 해나가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스캘핑이 안 통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는 스캘핑이 통하고 이런 시장에는 스캘핑이 안 통하고 이럴 때는 뭐 그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저는 이제 스캘핑으로 수익은 이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자유는 유지하되 점점 더 이제 도전도 하고 배워 나가면서 다른 어떤 매매 방법들을 조금 배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윙이나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끊어내는 시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점점 구력이 쌓여지고 네. 경력이 쌓여질수록 더 어떤 길어지는 매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실 뭐 중장기, 뭐 장기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스캘핑으로 주식시장을 배우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아직은 스캘핑 속도로밖에 못 그리니까 스캘핑을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또 스캘핑으로 시작하셨다가 점점 뭐 데이 트레이딩 중장기 이렇게 단기 중장기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어서 저보다 더 큰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종목을 보는지 시장을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너무너무 계속 궁금한 영역이에요. 그분들의 영역은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지 아마 그분들도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셨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금액이 커지면은 사람 그릇도 커지고 욕심도 더 절제할 줄 알고 어떤 손실에 대한 괴로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감내하는 어떤 그 그릇의 크기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대한 뭐 한마디를 하셔도 좋고 네. 좀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박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너는 성공 못할 거야 라는 어떤 보통의 사람들한테 거의 불가능이라는 타이틀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 불가능이라고 타이틀을 씌워놓고 무언가를 하면은 사실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허무맹랑해 보이고 너무 큰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멈추지 않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 방법들을 찾아 나가니까 조금
정답은 아니더라도 실마리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천재는 절대 아니에요. 전 바보예요. 500리그에서 이제 한번 또 2위를 하셨고 네. 1위를 좀 아쉽게 놓치긴 하셨지만 대회 자체에 대한 목표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결과로 보상받을 때 진짜 큰 쾌락을 느끼거든요. 그때 큰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결과로 아니면은 성과로 보이는 거는 사실 대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대회 참가해서 500리그에서 1등을 하면 다음은 또 이제 금액을 늘려서 3000리그에서 또 1등 한번 해보고 결국 1억 리그까지 제가 1등을 하면 이제 뭔가 진짜로 조금 안정감이랄까 아니면 저라는 사람을 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전체급 석권을 한번 하시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할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필명 안 바꾸실 거죠?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필명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또 상위권 찍었는데 네, 이거 내가 또 잘 못하는 거 보여주면 조금 네. 살짝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필명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네. 안 바꾸시고 전체급 석권 한번 가신다라는 네. 얘기시네요. 근데 계속 이 필명을 쓸 거면 좀 처음부터 멋있는 걸로 할 걸 그랬어요. 처음 주식 1년 했을 때 제가 그 필명을 지었었거든요. 그때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바르게 공부하되 그 주식 시장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틀렸으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엄청 소수잖아요. 그분들처럼 다르게 생각하겠다라는 어떤 그 뜻으로 만들었었거든요. 바르지만 다르게 생각하겠다.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되 바른 길을 찾겠다라는 의미의 다른이네요. 저는 그냥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 생각처럼 진짜 자유롭게 어디서든 그냥 노트북 한 대로만 여행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그리고 진짜 예쁜 것들을 보면서 매매를 계속 하고 싶어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하고 네. 싶은 것도 좀 하면서.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도 포기하진 않으실 거죠? 네, 포기 안 하겠죠. 저는 사실 좀 즐기고 있으니까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어떤 성공 공식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하든 A, B, C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도 있고 뭐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따라하면은 그분들처럼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네라고 느꼈는데 진짜 명확하게 머리를 때리게 정리를 해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나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공식이 있어도 사람이 다르면은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었었거든요. 그 말이 요즘 제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네요. 뭐 스캘핑이든 뭐든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때 사야 됩니다. 라는 어떤 공식들이 있잖아요. 뭐 눌림목일 때 사야 됩니다. 뭐 매도 잔량이 많을 때 사야 됩니다. 이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 공식은 공식 곱하기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달라지면 공식조차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낭만 트레이더라고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낭만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고맙고 그렇게 되고 싶네요. 낭만 트레이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요. 실패라는 말이 사실 존재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말 같아요. 실패는 없네요. 네. You can see the writing on the pavement. Young kids, they're growing up in basements. Online, a whole new generation. I'ma make mine, so you better go take it. Always, they need a new replacement. Decentralized, can't contain it. We're changing lives, yeah, upgrading. Call it suicide of the older generation. What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What keeps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